네, 오늘 주요 포털,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데요. 보시는 대로요. 실검의 1위 조세저항 국민운동, 2위가 박원순 고소인, 이거를 눌렀어요. 오늘 이거 2시에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 피해자의 그 고소인 그 변호사라든가 여성운동 단체, 이런 화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걸 꺾고 김재련 변호사, 이런 거, 김재련 변호사는 그 피해자의 변호사인데요. 이런 걸 꺾고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세저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칼을 뽑고 있다. 이게 전 아주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퍼지게 될 경우, 다시 말해서 행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 정부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검으로 한번 뻔때를 보여준 건데요. 이 왜 그러냐면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김현미 장관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실검 순위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대놓고 조세저항으로 가자, 이 정부한테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런 캠페인으로 일단 실검 1위를 올려놨습니다. 대단한데요. 저희가 워싱턴의 박재훈 박사 연결해서 지지난주에 조세저항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검 1위로. 그런데 이 조세저항 운동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1976년인가 8년에 캘리포니아 주민이 조세저항 운동을 벌였는데요.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발의 13이라는 13이죠. 왜냐하면 재산세가 너무 높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재산세 불만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30% 인하해라, 그리고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게 이제 운동이 촉발되면서 미국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주에서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서 재산세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의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2007년에 뉴햄셔의 연방법원에서 브라운이라는 사람, 에드 브라운이라는 부부가 탈세했다, 이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5년 동안 치과 실습소를 했는데 약 130만 불, 우리 돈으로 100만 불이면은 10억이니까 한 15억 이상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 포탈범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반발해서,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무슨 내가 이거 5년이나 복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복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연방 판사는 이제 브라운 그 부인에게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와 그 브라운 부부 간의 대치가 본격화됐는데요. 그 부부는 출두 명령에 거부했거든요. 난 출두할 수 없다. 그리고 연방정부 세금 난 안 내겠다. 조세 저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가법 안 따르고 성서에 쓰여져 있는 규정과 법을 따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스와트 팀이라고 특수 기동대 같은 팀이 있죠. 체포하러 장갑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체포하러 들어갔어요. 배치됐는데 브라운 씨 집으로 공습되는 전기 끊고, 통신도 다 두절시켰으니까 전화, 전기 다 끊고, 수도 이런 거 다 끊고 고립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 브라운 부부를 돕자는 지지자들이 미국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건네주고 생필품도 건네주고,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아주 대대적인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1,000만 명, 2천만 명이 안 일어나도요, 조세저항으로 상징적인 인물들이 몇십 명만 조세저항을 해도, 근데 그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서 뭐 의미 있는 기업이라든지 의미 있는 인물이 재산세나 못 내겠다. 그럼 못 낸다 그러면 뭐 신용불량자 만들고 뭐 압류 딱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버티고 끝까지 정부하고 싸우겠다. 이러면요, 일거에 쫙 국민이 그를 지지하고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이란 거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저항을 하면은 폭발적으로 쫙 지지하는 사람들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러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의미 있는 투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예고편이 조세저항운동 실검 1위로 오늘 2시에서 4시 사이에 찍었는데요. 박원순 그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눌렀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조세저항이. 근데 내일 이 문재인 이 집권층이 내일 무슨 생쇼를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내세우는 거는 무슨 뉴딜이래나 무슨 한국판 뉴딜 선도 국가가 되겠다 이러면서 무슨 국력 결집 프로젝트를 내민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요. 브리핑을 내놨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방역 주체로 나섰고 일본 수출 규제마저 이겨낸 국민적 자신감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렇게 노사민 당정 협력 그다음 국민적 자발적 참여로 국력 결집해서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예요. 저들이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그냥 다 뜯으려고 그리고 부동산 말아먹고 이래니까 조세저항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국민들을 국민들을 다독이는데 금모으기를 나옵니다. 또 그리고 국민과 함께 국력을 결집하자. 말아먹은 건 저들이 말아먹고 국민도로 또 금모으기 하자는 거 아니면 또 국민도로 이렇게 또 함께해서 극복하재요. 국민이 말아먹었어? 국민 마스크 쓰고 얼마나 열심히 방역했는데 저들이 또 생색내서 K방역 해가지고선 저들이 따먹었잖아요. 선거 이용하고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방역 잘한 것처럼. 아니 국민들 마스크 쓰고 동참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정부가 만들었어? 그 훌륭한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의료진 희생 이런 거를 갖다 자기들이 딱 입잡고 자기들이 공치사하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금모으기 이러면서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희생하면 국민들한테 덕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저들이 잘해서 경제 극복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또 K방역 그러면서 모범 사례가 됐다고 국민들 칭찬보다 저들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금모으기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왜 국민들이 금모아야 되는데? 미쳤어? 난 안 내. 난 안 주네 이 사람들아. 주지 맙시다. 무슨 금모으기 같은 소리가 앉았어. 이거 슬쩍 운을 띄우는 거야 이제. 금모으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뭐 방역 주체에 나섰던 국민들이 뉴딜을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다. 국민과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만 국민 호주머니 털으려고 그래? 세금으로 뜯다가 이제 세금으로 뜯는 거 욕먹게 생겼고 조세 저항 운동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한국판 뉴딜 하면서 국민들 꼬드켜서 이제 성금 받으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난 금 안 내네 이 사람아. 어따 대고 국민들한테 다 전가하고 조세 저항 운동이요 세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문재인 정부도 근데 이게 레임덕으로 가는데 이거 못 버틸 텐데 조세 저항까지 들어가면 마지막 외통수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말로는 지금서부터 서서히 기운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로 지켜보시죠. 내년이면 어떤 불길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슬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무슨 운동이든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